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초반의 지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합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시겠어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시장이 답답한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죠. 박스권 혼조 장세이고 주식들이 산발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답답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이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계속 안 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돼요. 예, 여기서 시장이 뭘 원하는지를 계속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람 좀 쐬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또 현재 시장에서 좀 방향 잘 잡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해야죠. 지금 시장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시장은 박스라서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 기준 제가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대형주들 기준으로는 위쪽으로 이제 3,100선이 다가오서 먹을 게 별로 없고 2,970선, 그 다음에 여기 깨지면 2,880선에서 90선 정도. 대형주들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만 먹을 게 맞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3,000 내외잖아요. 여기서 한 3,300이나 3,400이나 랠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대형주를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베팅하시는 분들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 대형주들은 기다려라 이거죠.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대안주로 이야기해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78,000원대에서 75,000원 정도 와야 먹을 게 있다.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얘기예요. 녹록치 않으니까 녹록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해야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주들,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업황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했죠? 장비를 하라고 했죠. 테스, 이거 놓치면은 유진테크 하셔라. 또는 원익 IPS 하셔라. 이게 먹을 게 많다 이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는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소재 쪽 관련돼서 하나 머티리얼즈 삼성전자 하지 말고 가격 조정이 났을 때 하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거 놓치면 뭐 잡으라 했죠? 원익 QNC 잡으라 했잖아요. 이런 게 스윙이 잘 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60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K스택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돼요.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쪽 관련된 OLED 포함해서 이제 이격가에 있는 거는 슬슬 이제 차익 실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수요일 시간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좀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OLED 장비 소재 관련된 업체들은 한 템포 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격이 좀 심하게 나온 반도체 장비하고 소재 쪽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더 가기 위해서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좀 진입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은 90만 원 깨졌었을 때 제가 78만 원짜리 기다려보자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물 타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지금 78만 원 자리에서 직전 고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먹을 게 크냐라고 보면 크지 않다예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반등 정도만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21선 내외 정도가 되겠네요. 한 86만 원, 87만 원. 그러니까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 친다라는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이제 삼성 SDI 언급하면서 이제 그 폭스바겐 쪽이 이제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으로 간다고 하니까 삼성 SDI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삼성 SDI하고 폭스바겐 쪽으로 가려면 폭스바겐하고 관계가 나쁜 BMW하고 기존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되게 껄끄러워져요. 그러니까
각형 쪽으로 만약에 삼성 SDI가 폭스바겐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거래처였었던 이 BMW 얘네들의 물량에 대해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한일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안 좋잖아요. 폭스바겐하고 BMW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각형으로 가지만 만약에 삼성 SDI가 폭스바겐 쪽으로 돌리게 되면 BMW로부터 약간 좀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톤 다운 시키고 투매가 나왔을 때만 먹을 게 많다. 홈런 칠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플카 이슈로 불거졌던 현대 자동차나 이제 기아 자동차 이제 이런 데 슬슬 힘 빠진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 자동차의 빈자리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건설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건설, GS건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 수주 관련된 부분들 나오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그래서 자동차 섹터의 자금들이 조선하고 이제 건설주 쪽으로 이동되는 순환매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박스건이잖아요. 근데 이 박스건에서는 거래 대금이 축소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수축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수축. 팽창하는 구간이 아니라 수축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25조의 자금이 뭐 30조 이게 팽창하는 게 아니라 25조의 자금이 15조, 13조 이게 축소되는 구간이니까 덩치 큰 녀석들이 불리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그 기업에 대해 되게 고맙잖아요. 그리고 돈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 돈을 쓰는데 되게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금이 축소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몇몇 기업들이 되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너만한 기업들이 없더라. 그죠?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밸류를 재산정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니라는 것들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주가 밸류를 재평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 기업들에 대해서만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바이오제약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넥스 이거 사고 치고 올리패스 임상 실패하고 오스코텍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유성 검증 실패하고 간기회사 관련돼가지고 임상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업체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성과 있는 업체들이 되게 감사하고 되게 고맙고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개 좀 소개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MGK 생명과학인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9만 원대 얼마 많이 추천드렸습니까? 그러면 이걸 놓쳤어요. 예를 들어서 샀으면 대박인데 놓쳤어요. 그러면 아쉽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NG캠 생명과학에서는 뭘 뽑아내야 되냐면 그 비소세포 폐암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 뽑아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도 3월 13일 날 우리나라 코스닥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망가졌었을 때 엔지캠 생명과학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이 네키로나즈 쪽 선보이고 나서 진출한다고 나서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5월 달에 듀크대학교에서 이제 EC18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책임자 영입한 다음에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셀트리온이 먼저 코로나 치료제로 판을 키운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테마가 끝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는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사실 뭐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돌연변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이나 폐 쪽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업체들 가운데서 기존 바이러스의 변종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 또 코로나19 치료제 쪽으로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들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만 지금 선별적인 자금들이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mRNA와 관련된 이런 플랫폼 기술이 더해지면서 판이 키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가 제가 mRNA 플랫폼을 가지고서 좀 시장에 좀 관심을 좀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보다는 플랫폼 쪽으로 기존의 오리지널 제약사로보다는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한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전 이거 더 간다고 보거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알테오젠과 같은 ADC 신약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서 기술 이전을 작년도로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 대한 평가보다도 사실상 이 기업은 대규모 개수 이전이 플랫폼으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년도에 코로나가 상당히 좀 심했던 요 상황에서 이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그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레오캠 바이오가 5월 달에서 6월 달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막 발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듀크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영입하고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VI 319라고 있어요. CVI 500. 요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이거든요. 그런 치료 물질에 대한 이 테마를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때문에 사실상 이 주식이 움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였었던 거는 이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발굴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한테 올렉스도 한번 소개를 해줬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 그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그에 도움을 주거나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쪽은 미국하고 이제 북미 쪽이 꽉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서포트 해줄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 그래서 이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G 프로젝트를 이번에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화이자가 mRNA 백신을 가지고서 새로운 다른 백신을 확장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암 쪽이라 이거죠. 그런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업체들로 바이오 제약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셀트리온하고 이제 CGN이 대박을 치면서 3월 달하고 이제 4월 달에 숫자로 연결되는 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기여를 했거든요. 항체 치료제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에 투자했던 이 기관 투자가들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신약을 개발했던 업체들 가운데서 임상 이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드러났다 보니까 사실상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체들 가운데서 FDA로부터 승인받은 제품을 살펴보지 별로 없었다 이거야. LG 뭐 생명과학 같은 경우 팩티브라든지 벨트로핀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한미 약품이라고 해봤자 이거 에소메졸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 산오핀 이거 다 기술 반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램플렉시스 같은 거, 그다음에 셀트론이라고 해봤자 이제 레미시마 같은 거, 요 정도만 됐다 이거죠.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나마 이제 SK 그룹이 최근 들어서 최태원 회장 부임하고 나서 이쪽에 이제 많이 영향을 했기 때문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나 SK 케미칼에서 좀 약간 성과가 있었죠. 그죠? 뭐 스노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노바 메이트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제약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도 작년도에는 바이오 제약을 갔었을 때 그냥 신약에 대한 가치, 시장 가치를 보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 HLB 사건이나 오스코텍이나 한올바이오 사건 딱 겪으면서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신약 업체들은 너무 어렵구나. 이건 한참 뒤에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